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석입니다. 오늘 7월 17일 화요일 재헌절날에 보내드리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TV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1810선에서 등락 거듭하다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6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의 움직임은 여전히 부진한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소매 지표 부진, IMF의 글로벌 성장 전망 시 하향 조정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버냉키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관망세도 함께 깊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주요 코너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공략주 매매 원조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 짜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이 의원 대리와 함께 버냉키 의장의 의회 연설에 대해 예상하고 그 결과에 따른 증시 흐름을 짚습니다. 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일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를 화상 연결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네, 저희 국내 시장은 장중에 좀 하락했습니다만 4.9포인트 상승한 1810.79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데 미국 시장, 특히 최대은행인 JP모건의 2분기 실적이 예상으로 좋게 나오면서 국내 시장도 양을 받은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이 장중 매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일째 매도를 나서면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나왔고 연기금, 특히 이제 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과 기관 매수세가 좀 일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학주는 2분기 국내 총생산 발표로 인해서 중국의 총생산 발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화학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110만 원대에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상승하면서 전적으로 중국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좀 부식되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역시도 전날보다 3.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막판에 하락을 하면서 0.82포인트 하락한 83.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삼천의 자전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강세를 보였고 기타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을 좀 국제 곡물 가격 상승하면서 소송 OMB라든가 조비, 코스피에서 남해화 이런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좀 테마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현대차, 삼성전자, 기아차, 한라공조, 대우조선, 해양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컴투스와 게임빌, 디지털옵틱, 넥스컨테크, 일경산업개발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화학, 호남석유, KT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넬파스, CJ오쇼핑, 매드코스트, 이라이콤, 골프존, 한지방송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도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기아차, 삼성전기, SK, LG유플러스, 대한항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넬파스를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이 좀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CJ오쇼핑과 유진테크, DNF, 흔하아이, 태원까지 동시에 순매수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끝난 미국 시장은 6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다소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지수는 49.88포인트 하락한 12,727.21포인트, S&P 500 지수도 3.1포인트 하락한 1,353.64포인트, 나스닥 역시도 11.5포인트 하락하면서 2,196.9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발언이 있습니다.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역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관망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원재밥 총리가 전일 중국 경제가 당분간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좀 조정세를 볼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더 어제 시장 도입하면서 미국 시장도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라든가 코카콜라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일단 시장은 한번 좀 어떻게 이어가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국 원유 가격도 지난 주말보다 배럴당 1.3포인트 상승한 88.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현재 추천하신 종목들을 보니까 16승 3무 4패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제 추천하신 MDS테크는 이 장중에 시초가 대비해서 무려 10.8%나 상승을 했는데요. 아, 대단합니다. 최근 비샘전자, 후너스 모두 시초가 대비 3% 이상 상승하면서 선전을 하고 계신데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시장이 지금 계속 좀 불확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뭐 3%, 주가대 3%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만큼 실적이 좋고 취급이 좋은 모습들의 종목들은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지금은 좀 약간 짧은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제시한 투자 포인트 꼭 참고하시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3%를 차익 실현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들은 계속 적절한 시점에서 매수 관점 계속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후너스를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추천했던 종목이고, 제가 엠데스테크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추천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오늘 시가 공략주로 후너스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너스는 각종 화학 제품과 건자재, 이 폴리머와 실리콘 제조, 이 수출업 입과 고급 디지털 인쇄기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에이즈 치료제를 포함해서 이 신약 홍보 물질을 갖춘 일본의 온클래스 바이오파마와 바이오 신약 국내 유통망에 이 기초가 될 후너스 바이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클래스 바이오파마는 연말까지 일본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라이센싱 계약과 더불어서 이 자회사로부터의 기술 이주는 또한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제 하반기 모멘텀과 실적 호전을 들 수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는 이 후너스의 아주 굵직한 이벤트가 많은 상황입니다. 에이즈 치료제의 임상 완료, 이 항암제 이상 진입, 특히 이제 오물라스 바이오파마 일본 증시 상장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어서 이 향후 주가 그 상승에 아주 큰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자회사인 후너스 바이오의 메디칼 화장품 판매도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이 후너스는 이 바이오 의학 신약뿐만 아니라 이 화학 유통 그리고 화장품과 신약 로열티 여러 가지 그 실적을 겸비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 온글래스 바이오파마의 그 개발 중에 이런 그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항암제뿐만 아니라 췌장암과 악성 중피종, 혈액암, 전 임상 연구 진행이 좀 다양하게 좀 진행 중에 있고 이런 암 진단 시약에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 후너스 최근에 이 회사의 감사가 박근혜 관련 캠프에 합류했다고 하면서 대선 테마로 불러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종목은 대선 테마 종목이 아니라 이만큼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겸비한 아주 저평가 매트가 있는 종목으로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은 130%, 순이익은 95%, 지난해 6억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통 바이오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사실 40, 50배, 성장성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좀 부과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밸류에이션, PER 30배 이상 적용해도 한 16,000원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후너스를 다시 한번 시가공략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중복 추천하신 종목이라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데요. 가격대는요? 네, 역시 추가 말씀드리겠고요. 목가는 10% 3% 이상. 적정 밸류에이션은 제가 16,000원대까지 이상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역시 3% 이상을 우리 원칙대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650원 하회 시에 손절을 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너스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헌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장 개장까지 딱 1분이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모습은 좀 하락이네요. 한 10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거래소가 1,80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77포인트가 빠진 481.73포인트로 현재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87%이고 현대차가 낙폭이 좀 크네요. 마이너스 3.28%, 기아차 포스코 제자리 걸음이고요. 현대모비스 0.36% 상승, LG화학은 0.5% 하락입니다. 자, 이래저래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거래소 쪽은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조금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꽤나 많이 뛰고요. 셀트리온 다음 서울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 역시 하락 분위기는 거래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제 장이막 개장됐습니다. 오늘 장 개장 상황은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7.37포인트가 빠진 1810선 지켜낸 채로 거래소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1.4포인트가 빠진 482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출발 상황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네, 어제 한 1,80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욕심을 좀 냈습니다만은 또 해외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한번 한 1,800포인트 초반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시장이 관건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아침 동시효과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9,000원 빠진 114만 원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 11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조금 약한 모습이었다 말씀드리겠고, 현대차가 아침에 한 3% 빠지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의 지분 한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면 현대중공업 지분이 기존에 3.45에서 2% 정도 하락을 하는데,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살펴드리겠습니다만은 원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재무 건전성 차원에서 원래 좀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죠. 근데 원래 당초에 현대 오일뱅크의 IPO가 예정돼 있었다. 그것이 좀 무산됐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중공업 측면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 지분을 일정 부분 팔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지금 22만 2천 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포스코는 그냥 강보합생 같습니다. 36만 500원 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약간 1% 하락한 7만 3,500원의 호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모비스는 그나마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한 1,000원 정도 상승한 27만 8,500원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 조금 멈춰주는 모습이죠. 1,500원 하락한 30만 500원 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보험사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사실 보험의 어떤 반대적으로 보험 자산의 어떤 수익률이 깎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하락폭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0.3% 하락한 9만 3천 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 하락하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2만 3천원 저항을 좀 받고 있지 않나 보이고, NHN이 다시 한번 한 1.29% 상승한 25만 6천 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삼성전자라든 현대차가 1에서 3%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수는 다시 한번 0.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808포인트 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0.63% 하락한 1806.38포인트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장 같은 경우에 여건은 상당히 좀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특징은 수급적인 면에서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일부 종목을 샀습니다만 역시 매도가 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사실 어저께 화학주라든지 철강주에 대한 매수 세를 제외하고 나면 이럴타 조금 모멘텀 수급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는 다시 한번 1800포인트 초반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 보였고, 조금 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살펴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1.4%의 약세, 현대차의 내부 블록들입니다만은 일단 3.5%의 약세가 수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지수 부담을 주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잠깐 아침 수급 들어오는 거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은 조금 다수의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개인 쪽에서 120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역시나 125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관이 한 5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한 40억, 그리고 투신에서 또 54억이 매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5억 정도 좀 제한되다 말씀드리겠고, 지난 금요일과 어저께까지 매수가 들어왔던 연기금 쪽에서 장 초반 같은 경우는 26억 정도 좀 매도가 나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외국인의 선물 동향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역시나 약간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외국인 선물 세력은 한 289계약 정도 소폭이지만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나 모습이고요. 저 업종별로 잠깐 살펴보면은 역시나 지금 강세 업종을 보이는 업종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였던 음식료, 전기, 가스 업종이 0.3%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밀 업종이라든지 통신업종 같은 경우도 0.3%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약간은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주가 방어주 성격의 섹터들이 조금 그나마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하락하는 업종을 살펴보면은 역시나 현대차가 포함되어 있는 운송 장비 업종이 1.38% 하락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약세, 어저께는 가장 강했던 전기전자가 오늘은 1%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도 오늘 0.82%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화학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충분히 좀 기대고 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 정시는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가미되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종합주가지수 한 10포인트 하락에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의 하락폭이 주도하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홍희진 팀장께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포인트 정도, 1.5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눈에 띄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흐름 자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뭐 카지노라든지 게임 관련주들이 급락에 나오면서 상당히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SM이나 뭐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들이 조정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면서 코스닥 탄력이 상당히 좀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좀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위메이드라든지 컴투스, 그다음에 NC소프트, 뭐 게임빌은 한 2%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요. NC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그동안에 뭐 과매도 영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도 막 같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위메이드도 1%대 일단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빠진 거 대비 반등폭이 너무 좀 미미하죠. 아무래도 여기서 굉장히 좀 치고 올라,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좀 치고 올라가야만 추세를 좀 변경시킬 수가 있는데 오늘 하루 어떤 흐름, 그러니까 3%대 이상이 반등이 좀 나와 주어야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게임주 같은 경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1%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서울반도체나 안랩이나 포스코 ICT,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단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특징적인 부분, 아무래도 게임이나 뭐 카지노 관련주 말고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터치스크린 관련 패널 업체 중에서 멜파스나 ELK, 그다음에 일진 디스플레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삼성 갤럭시 S3에 대한 납품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멜파스 같은 경우는 현재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삼성 갤럭시 S 수혜주 중에서도 터치스크린 패널 업체들이 가장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태웅이나 유니슨 같은 뭐 폭력 관련주들도 뭐 그렇게 썩 나쁜 흐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은 아직까지 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아몰레드 관련 수혜주들이 일단은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죠. AP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테라세미콘, SFA나 LTS 이런 종목들이 하락세가 상당히 좀 커졌는데 아직까지 뉴스로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큰 물량들이 이 종목들에서 지금 나왔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아무래도 지금 아몰레드에 대해서는 산업 성장성은 물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불안하죠. 아직까지는 얼마만큼의 지금 채택이 좀 보일지는 아직까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테라세미콘이나 그 다음에 SFA, AP 시스템이나 덕사나이 메탈 같은 종목들은 조금 더 확실한 바닥이 지금 확인돼야 될 그런 구간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NFC 관련주겠죠. 뭐 코나이나 유비벨럭스, 솔라시아, KG모빌러스, 다나, 지금 전자결제 관련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일단은 코나이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요, 인터폴렉스 1.5%대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 가장 강력한 게 이제 리너공업이나 이노칩 같은 경우는 국내 독점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다시 한번 조금 지금 부각이 되면서 하나의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노칩이나 뭐 파트론, 그 다음에 대덕 GDS,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린다면요. 최근에는 뭐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인 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0.4%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 양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매도, 기관 같은 경우는 한 17억 정도 일단 기관 쪽에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 방향성이 중요한 만큼 코스피 같은 경우 일단 어느 정도 좀 약세를 유지한다면은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현저하게 좀 단기 매매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연결돼 있는데요.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1원 하락한 1,146원에 거래가 시작되면서 상당한 이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부진하고 글로벌리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면서 달러화와 유로화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 혼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데는 버냉키 의장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초과 지준금리 인하 같은 이런
경기 부양책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달러를 약세로 끌고 가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수급은 상당히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달러 흐름에 상당히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1,150원에서의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1,145원에서 1,150원 사이 흐름이 예상이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1,145원에서의 수급상의 공방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에서의 순매도와 채권시장에서의 순매수가 얽히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한 공방이 예상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 전일 대비 7틱 상승한 105.81에 거래가 출발되고 있는데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채권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기준금리를 인하될 거라는 이런 무게의 시장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펀더멘털 역시 채권 강세를 지지하는 요소인데요. 하지만 글로벌리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심한 이런 현재 상황에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대비 이제 국고금리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한다라면은 오히려 경기 부양책 발표 시점이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레벨 자체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보람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의도 리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국내 증시가 3일 만에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 증권사들은 어떤 시장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아세안 증시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우리투자증권 저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찍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양적 완화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동양증권은 중국 모멘텀, 그리고 동부증권은 버냉키 2배 주목합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G2 경기 둔화 우려와 경기 회복을 이끌 정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연된 정책과 경제지표는 투자심리 위축과 거래대금 감소로 이어졌는데요. 이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아세안 5개국 증시의 흐름을 통해 향후 지수의 긍정적 움직임을 예상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에 아시아 전이 억제가 전제된다면 아세안 증시의 상대적인 견조함은 투자 심리의 안정과 함께 글로벌 증시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아세안 증시와의 디커플링을 점차 해소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외국인 매도 공세에도 코스피 지수는 지난 이틀 연속 반등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저점 확인 가능성을 시사하는 시그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유럽 사태가 일단 최악의 시기는 벗어나는 모습이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 중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3분기 실적 모멘텀이 되살아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핵심주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글로벌 경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왔던 미국 경제가 불안한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에 양적 완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가 넓은 범위에서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조심스러운 긍정이라고 정리했고, 양적 완화의 효과가 불확실성 리스크를 능가한다면 정책 시행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앙은행의 좀 더 너그러운 스탠스가 요구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양증권입니다. 중국 GDP 증감률과 주가 수익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기 저점 형성 이전에 부진하던 주가는 경기 저점 확인과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출과 유동성 확대 정책이 점차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2분기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 중국 모멘텀의 트리거는 PMI 지수의 반등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경기 저점에 대한 확신은 주가뿐만 아니라 상품 가격에도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논현역 지점 이의현 대리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전 세계가 버냉키의 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멈출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 미국의 고용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커진 걸로 생각됩니다. 미국의 지난 6월 실업률이 8.2%로 41개월 연속 8.8%대를 웃돌고 있는데요. 최근 고용 지표를 보면 비농업 부문 취업자는 예측치인 10만 명을 20% 하회하여 전월보다 8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취업자는 4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 명을 밑돌아 2년 만에 최악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1, 2차 양적 완화는 GDP 성장률을 1에서 2% 성장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어 최근 좀비 경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최근 경제 하강 리스크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보다는 강력한 정책을 내놓으라는 시장의 압박이 커진 상태이고요. 재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도 실업률이 8%가 웃도는 상황에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는 전례로 연준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FOMC 회의가 없는 관계로 이번 달 말일 FOMC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힌트를 주고 9월쯤 시행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현재는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금일부터 내일까지 실시하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상하이 하원 청문회 증언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한 힌트를 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꼬여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이틀 반등장에서도 매도를 이어가면서 장중 변동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 기간 순매도 규모는 1조 4천억 내외에 이르를 정도입니다. 7월 첫 주 반짝 사자에 나서면서 5, 6월 동안 이어졌던 매도 기조에서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가 최근 다시 꺾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특히 IT 업종에 대한 보유 비중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약 한 7,300억 원 내외로 순매도에 가장 많이 팔아 이달 중순 매도 금액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불안감이 여전하고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임박한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제외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 않다는 점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의 매매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 관심이 쏠려있는 버냉키 의장의 연설 이후에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있다 하더라도 쇼커버성 일시적 매수세는 나올 수 있겠으나 이미 시중에 이제 돈이 많이 풀려있는 이 투자 자금들이 돌지 않는 것이 문제인 만큼 단기적으로 1, 2차 때만큼 증시의 강한 모멘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을 2단계 내린 데 이어 어저께는 은행 13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최근 EU 정상회담에서 금융안정정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최악의 위기감은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이와 관련해 여전히 불안감은 쌓여있다는 것인데요. 개별 국가에 대한 불안감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순서로 돌아가면서 번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일 독일의 ESM 승인 처리가 2달 뒤로 밀리는 등 남유럽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이 독일을 위시한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 기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커다란 정책적 가이드라인은 이미 EU 정상회담에서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긴축 프로그램이 조금씩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20일 스페인 구제금융 세부상황 협상이 마무리되면 분위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여전히 1780선 내외에서 강력한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1780에서 1830선에서 분할 매수, 1850선 이후 분할 매도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심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인 만큼
증권화학, IT 업종 등 낙폭 과대 대형주 트레이딩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발표 예정인 기업들의 예상 실적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극심한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올해 120억 달러의 해외 수주 목표 가운데 무려 70%에 육박하는 85억 달러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94% 증가한 1,91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KT&G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와 담배 부문 중심의 사업이 호조를 보이며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데요. KT&G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94% 증가한 3,065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2차 전지 부문이 호조를 보이며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소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단 재정위기 심화와 업황 위축 영향으로 실적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실적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LG화학의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40% 줄어든 4,588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건 샘플러스 전문위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장에 대한 진단을 듣고 싶은데요. 오늘도 좀 비실비실하네요. 우리 증시. 언제나 좀 튼튼한 증시를 볼 수 있는지 좀 기다려집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예,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역시 장이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상당히 답답한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서 큰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 매수가 좀처럼 안 들어오고 시장에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시장 자체가 별로 형성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상 개점 휴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이 많이 쳐져 있고 또 거래소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장이 좀 침체가 되더라도 개별 종목들 위주로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지금 개별주들 또한 완전히 좀 종목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약세를 자꾸 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저가 매수의 관점을 버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수 관련해서도 그 이전 저점을 한번 더 건드리는 상태가 나오더라도 이중 바닥 형태로 올라오는 시장 흐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또 재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직까지는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 적극적으로 공략 포인트를 잡아서 좀 기다리는 전략을 쓰시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만은 매수나 보유 전략을 쓰시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매도를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하는 게 좀 더 유효하고 억지로 매도할 필요 없다. 너무 이렇게 좀 겁낼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포트폴리오도 이번에 정리를 좀 많이 하고 다시 간소화시키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어제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3,330원에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매수를 한 것 자체가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전이 조금만 나와도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짧게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만 그대로 보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유진기업의 평균 매수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유도리가 생기고 대응의 여유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M게임이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도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수가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또 재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매수를 못 하신 상태라면은 매수가 가능하고요. 또 비중이 적게 접근하신 거라면은 또 추가를 한번 더 하시는 것도 가능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종목들로 별로는 아직 본격적인 접근을 안 했는데요. 현금이 지금 40%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장중에 진행을 봐가면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회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함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업종 스캐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의 흐름, 또 특징 종목까지 짚어드립니다. 네, 일단 뭐 지수는 한 1802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꾸물꾸물 올라오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전기전자 IT에서 보면 역시나 아침에 약세에서 큰 흐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0.8% 하락하는 모습인데 114만 원 정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10만 원에서 일단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다는 데 대해서 조금 점수를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저는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도 수급이 나오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120만 원까지로 바로 들어가기는 신규 매수보다는 오히려 뭐 120만 원 이상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15만 원 저항이 조금 와 있지 않나 보겠고, 사실 이제 뭐 다음 주 후반 정도에 본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때까지는 삼성전자는 제 판단으로 한 115만 원 전후에서 뭐 110만 원 지지, 120만 원 저항권 좀 박스권은 보여주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0.29% 하락한 모습인데 최근에 하이닉스는 최근에 보면은 뭐 수급적인 면 그리고 이렇다는 모멘텀이 계속 좀 빠이다 보니까 다시 6월 초순의 저점까지 좀 밀린 모습입니다. 최근에 뭐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에서 IT 종목에 대한 어떤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장도 안 좋았고요. 하지만 이번 주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미국의 IT 종목의 실적 발표 좀 예상되기 때문에 작지나마 한번 좀 기대해 보겠다 말씀드리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좀 철저하게 하이닉스는 좀 외면받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쪽으로 들어가면 사실 본주 LG전자는 조금 약합니다만 오늘도 이제 6만 원 이탈했습니다. 6만 원 이탈한 0.8% 하락을 했는데 본주 LG전 약합니다만 그 내용 안에서 그래도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조금 기관들도 점수를 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LG 이노텍도 최근에 일단 뭐 적자폭을 줄인다 이야기 자꾸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란 게 장이 좀 답답하다 보니까 LG 이노텍 한 9만 원 저항 라인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IT 종목들이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 수급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역시는 조금 약한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자동차 업종으로 가면 현대차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이제 장전 시간에 대량 거래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어저께부터 좀 시장이 좀 돌았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나요? 현대중공업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 그 올해 현대 오일뱅크가 IPO를 했으면은 현대차 지분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 오일뱅크가 국내 이제 4대 정유사 중에서 아직 비상장이죠.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정유사 규제도 많고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상장을 지금 밀어버렸습니다. 잠정적으로 거의 뭐 연내에 불확실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현대중공업은 드릴십 건조를 위해서 재무 상태 자금이 좀 필요했죠. 원래 조선사가 빚도 많습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안 좋은데 최근에 했던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강점이 바로 드릴실입니다. 해양 플랜트 쪽에서. 그래서 드릴실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뭐 현대차 지분 갖고 있는 거 1.8인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한 4% 정도, 한 7천억 정도를 마련한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하필이면 22만 원에 돌렸다는 거죠. 현대차 주가 어제 23만 원 정도 있었는데, 물론 뭐 장전, 그러니까 시간 외 대량거기 때문에 장중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만 가격이 조금 할인되게 돌았다는 것이고, 시장은 항상 블록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약간은 그 시장이 부담 요인이 됩니다. 그런 것 자체가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조금 부담 요인이 되는데, 현대차가 아마 다음 주 26, 27일 전후에 실적 발표를 제가 예상되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바로 상승 탄력성은 제한될 수 있다 그래도 자동차에 대한 실적은 다른 섹터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뭐 22만 원 밑에서는 조심스러운 매수는 좀 할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현대차 조금 약하다 보니까 기아차도 덩달아 조금 좀 밀리는 모습이다 말씀드렸고, 사실 어저께 하루 만에만 해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의 1800cc 이하 보조금 지원 때문에 좀 올랐었다가 다시 역시나 블록드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완성차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현대 모비스라든지 위아 같은 종목도 한 2.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 현대 위아는 오늘 기술적으로 약간의 16만 원 저항 라인이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양만 보면은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만은 뭐 사실 시가총액 뭐 이렇게 한 4조 원 이상 큰 주식들은 크게 기술적 분석도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시장 왜곡 때문에 조금 매기사 끌리기 때문에 현대위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재매수 기회가 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조선주 그렇게 봤을 때 현대중공업이 조금 당연히 강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강하지는 않네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0.6% 상승한 23만 8,500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3% 내려놓고 현대중공업 1% 못 오르면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조선업황에 대한 어떤 뭐 최근 조선주의
오늘의 흐름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아침에 한 1% 이상 반등을 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재무구조 개선만으로는 조선업황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돌릴 수 없다는 심리가 조금 누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요걸 호재해가지고 현대중공업이 다시 한번 24만 원 밑에서 바닥을 좀 형성하는지 조금 주목하셔야겠나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조선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36,000원 정도에서 조금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저는 좀 장기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삼성중공업은 조선업종의 탑픽으로 뽑는데 최근에 한 34,000원, 39,000원 막스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36,000원 정도면 한번 사볼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간 특징이 약간 제가 짧게 OCI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주 들어가면 OCI가 오늘 다시 한번 20만 원 내줬습니다. 참 OCI 투자 쉽지 않네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또 반덤핑 조사를 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한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은 가능성이 잠깐 나오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중국의 이제 폴리실리콘 업체 GCL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한국에서 수입한 물량이 6억에서 12억 불로 가장 많았다. 미국이 한 9억 불에서 10불, 유럽이 한 6억에서 7억 불 정도 많았기 때문에 한국산 폴리실리콘 업체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예비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업체의 어떤 그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폴리실리콘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OCI, 동양제철학 OCI하고 뭐 한국실리콘, 웅진폴리실리콘이 있는데 일단 상장회사 중에는 OCI라든지 웅진케미컬 같은 종목이 조금 부진한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OCI는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유럽 쪽에서 태양광 이야기 때문에 조금 좋았었는데 또 반덤핑 조사 이야기 때문에 조금 빠졌다는 것이고 시장에서도 사실 일본이나 중국 정부에서 계속적인 보조금 정책을 쓴다고는 있습니다만은 수요에 대한 미지근한 회복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20 초반에서 아직도 버벅거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OCI 다시 20만 원 밑이기 때문에 속는 셈 치고 일정 부분은 저는 사봐도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속는 셈 치고 좀 사봐도 되지 않나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배팅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홍의진 팀장님 철강, 기계, 금융, 건설 등등에 대해서 정리를 종합적으로 해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도 뭐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흐름이 아니고요. 기관들의 저가 매수는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1800 근처에서 일단 시장이 좀 지지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뭐 반등은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1차적으로 한 1850선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반등 포인트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뭐 철강, 그다음에 기계, 건설, 그다음 금융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릴 텐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경기 상황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보다는 상당히 좀 개선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풍산 쪽,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도 언급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구리값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안정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 구리라는 광물 자체는 경기에 선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가장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풍산 같은 경우는 1.8%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풍산이라든지 뭐 세아제강, 그다음에 고려아연 같은 철강 업종들이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좋다라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은 크긴 하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업황도 좋지 않을 뿐더러 현대제철의 고루 가동에 의해서 아무래도 그 현대제철의 지금 매출을 포스코가 좀 고스란히 지금 빼앗기고 있죠. 국내 업체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을 좀 맞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와서 또 50만 원, 60만 원 정도의 가격이 앞으로 도달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저점에서 박스권 하단만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요. 철강금속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고려아연이나 그다음 현대아이스코 그다음에 뭐 지금 보시면은 풍산, 그러니까 지금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세아제강이 상당히 좀 탄력이 좋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86,000원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좀 잘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시면은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대비 과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근데 현재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 지금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가스관 테마라도 좀 묶여 있기 때문에 테마 언제든지 지금 지금 중간에 지금
돌발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5월달이나 6월달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86,000원이 지지가 됐던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 양호하게 지지가 되면서 주가는 현재로서 다른 철강 업종보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뭐 고정관념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시는 전략, 뭐 철강하면은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뭐 세아제강이나 풍산, 그다음 고려아연 쪽에 대한 관심이 현재로서는 철강 업종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적이죠. 근데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중국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부양책을 써서 그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면은 이제 급등의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우려감도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부양책을 썼다라면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서서히 좀 나타나주고,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세 흐름이 나타난다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종목이나 뭐 두산중공업 단순히 뉴스에 의한 기대감만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산인프라코어보다는 두산중공업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긴 하지만은, 일단은 약간은 좀 더, 그러니까 지금 뭐 철강 업종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나. 근데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되, 일단 수급 상황,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엄청나게 좀 매수를 많이 해주는 흐름이 좀 나타나 준다면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옆에 항상 두고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내 지금 지금 건설업종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실적보다는 주가 자체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에 의해 좌우가 된다라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좌우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겠죠.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해가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 때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았을 때가 그 구간이었는데, 주가 고점은 2007년도에 형성이 됐죠. 108,000원,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 자체는 현재로서는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 지금 건설 종목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대림산업과 그다음 삼성물산, 대우건설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해 보이지만, 국내 건설 경기에 민감한 뭐 현대산업이나 뭐 금호산업, 그다음에 한라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관심권에서 좀 멀리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은행이나 증권, 보험에서 지금 가장 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업종 자체는 증권 쪽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하반 경직이 좀 나오고 있죠. 차트 흐름상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지키려고 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 47,000원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은 일단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 업종이 탑픽이고,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은행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죠.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언제 갑자기 심각한 리스크가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뭐 국내 뭐 가계부채라든지 연체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안정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증권업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관심 가져도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도 살펴봐야죠. 하창봉 팀장님. 네, 상승 테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테마는 가스관 관련주입니다. 오늘 보면 전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이야기하면서 2017년까지 한국과 북한, 러시아에 있는 가스관을 완료한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관련주를 할 수 있는 뭐 대동스틸이라든지 하이스틸 같은 종목이 11% 이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대동스틸이 지금 10% 상승한 3,550원 호가가 들어오고 있고,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11% 상승한 32,800원,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한 7% 상승한 2,000원 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스관 관련주 같은 경우는 기타 섹터보다도 약간은 정책성 센터가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이 가스관 관련해서 테마가 붙은 거는 사실 조금 됐죠.
최근 뭐 하루 이틀 나온 건 아닌데 약간 특징적인 것은 확실히 봄에 그러니까 연초에 올라갈 때의 상승 탄력보다는 지금은 약간 하루짜리 테마에 좀 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하튼 정부에서 사실 러시아의 어떤 가스관 관련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고요. 오늘 이 주가 연속성이 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막스권 상태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세 연속성이 차근 계속적으로 제한적인 것이 어떤 테마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2017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5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너무 접근하는 것보다는 단기적 테마에 좀 거칠 수 있다 보시고요. 그런 테마 하나가 사실 오늘은 약세를 보이는 자전거 테마입니다. 어제 모 증권사의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사실 어제 장 초반에 해도 자전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삼천리 자전거, 뭐 알톤 스포츠, 참 좋은 레저. 오늘은 다시 오히려 어제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자전거 뭐 4대강 만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고 또 타더라도 삼천리 자전거 한 30에서 50만 원짜리 싸구려 아니죠. 좀 저가 말고 진짜 매니아들은 오히려 제가 아는 사람도 1000만 원짜리 이상을 탄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 브랜드보다도 오히려 해외산 브랜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만은 현재 4, 50이 넘는 삼천리 자전거의 어떤 매력은 저는 약하다 보기 때문에 최근 어떤 정책성 테마는 사실 좀 한계점에 봉착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장의 좀 특징이다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NC소프트가 게임주가 조금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게임주 약세 흐름이 좀 컸었습니다. 오늘 NC소프트는 한 3%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장은 역시나 1813포인트 초반에 있다 보니까 오늘은 테마 쪽에서는 가스관을 제외하고 나면은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네, 자 홍희진 팀장의 테마주 흐름 분석은요. 자, 일단은 기존에 강했던 테마 좀 간단히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규적인 테마에 대한 분석보다는요, 기존에 갖고 있던 뭐 게임주나 뭐 카지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NC소프트가 급락이 나오면서 관련된 게임주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뭐 JC나 위메이드, 컴투스나 게임비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 하나의 테마로 좀 묶여 있기 때문에 모두 같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NC소프트가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게임빌이나 컴투스가 급락이 나오고 위메이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고점 65,000원 대비 지금 보시면은 44,000원까지 주가가 뭐 이렇다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빌이나 지금 컴투스 같은 종목들, 그 다음 소프트맥스 같은 종목들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테마로 묶이면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선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실적이 어떻네, 미래 성장성이 어떻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하시는 전략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좀 낙폭이 과도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 그러니까 종가상으로는 계속해서 저점에 대한 지지가 이제부터는 나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 관련주들의 신규 매수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된 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좀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수급 악화가 없다면 일단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5일선에 대한 돌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일선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 물량이 크신 분들은 5일선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흐름을 다시 지켜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나 뭐 GK 같은 종목,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오늘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지지가 되는 가격대가 있죠. 12,400원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탈이 없고 61선에 대한 지지가 나온다라면 반등 충분히 나와질 수가 있고 기본적인 펀더멘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중국 관광객들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동안 사지 못했던 분들이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비중이 뭐 크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겠지만은 일단 신규 매수는 오늘이나 아니면 이번 주 안으로 충분히 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61선에 대한 이탈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다. 지켈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켈이나 파라다이스 역시 현재로서는 좋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일단은 보유나 신규 매수 관점,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조금 더 밀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일단은 보유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장 전체적인 전략을 또 짜봐야죠.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점의 주대영 대리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했다는 소식과요. 무디스가 이탈리아 13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는 소식으로 다우지수가 소폭 조정을 본 가운데 국내 시장도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옵션 만기일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요. 180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간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가 지수 버팀목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800선이라는 지지 저항 라인에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증시는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을 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전략은요. 밴드를 좀 짧게 잡고 있는데요. 밴드 하단 1780선 하고요. 밴드 상단 1820선 제시해드리고요. 발빠른 순환매에 동참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동국산업입니다. 냉연 특수강하고요, 산세 강판, 철강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원재료죠, 열연 코일 쪽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좀 증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풍력, 태양광, 메탄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동사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 한 4,000원 정도 선에서는 반등을 모색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동국산업 미래 성장 동력 어떤 부분을 꼽으시는지요? 네, 지금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요, 철강 업황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강업 치킨 게임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PC 특수 목적 회사를 5개나 소유하면서 풍력, 태양광, 메탄가스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발 철강 제품의 덤핑에 철강 업황의 부진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순이익을 조금씩 내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4,000원 정도 선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동국산업 구체적인 투자 전략 가격대를 중심으로 짜주십시오. 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61선 위에서 수급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0원은 60주선이죠. 1년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도에 대한 공방이 좀 꽤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000원까지 전고점 부분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는 약 한 4,800원 정도고요. 손절 라인 3,800원 정도입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주대영 대리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업종 스캐닝 등등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께 정리해드린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 오늘 장 출발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주시면 상담 신청 가능하십니다. 참여 부탁드리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에도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